자, 오늘은 김수목의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먼저 그 작품상 보게 되면 여기 서울이 나오잖아. 여기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거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면 되겠지. 그 다음에 1964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볼까?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겨울은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계절적, 여기 계절적 배경으로 보면 되겠지. 자, 다시 가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쭉 가서 보면 뭐 여기서 이제 1인칭 무슨 시점이 나왔어? 주인공 시점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 주인공이겠어? 당연히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지. 자, 그리고 나머지 해제는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 1964년 겨울은 먼저 첫 번째 나라는 인물과 함께 이렇게 있어. 거기와 함께 안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 이렇게 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게 돼. 뭐 서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선술집에서 허름한 지금으로 따지면 포장마차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선술집에서 서로 무의미한 의사소통과 어떠한 뭔가 특별하게 뭔가 알거나 친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로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닌 거야.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 대강 이제 나와 있는 거로는 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학원생 정도 돼요. 대학원생이라는 거고, 나는 이제 본인이니까 공무원인 거죠. 라고 이야기. 거기에 조금 끼지 않든 알고 싶지도 않은 누가 있냐면 사내가 있는 거지. 사내가 여기선 대화에선 끼지 않고 있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요 사내가 함께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술이나 음식을 다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고 싫어했는데 뭐 본인 사내가 내겠다고 하니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이제 함께하게 돼. 세 사람이 이제 함께하게 돼. 플러스 함께하게 돼. 거기에 갔던 게 이제 어디면 중국집을 가게 돼. 자, 중국집을 가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사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사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들은 그래도 가난했지만 행복했었다는 거. 그러면서 아내와 관련된 가족이나 친척을 알 수 없다는 거.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뭐 하겠어? 위로나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딱히 이 사람들 나나 나는 딱히 어떤 말을 하기도 어려워. 그러면서 안 됐습니다. 뭐 이 정도의 할밖에 못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 음식이나 모든 걸 사는 게 뭐냐면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판 거지. 시신을 팔았던 판매 돈을 가지고 판 돈을 가지고 지금 사고 있는 거야. 이 돈을 다 써버리겠다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쓰라라고 하면서 같이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거리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가려고 하는데 사내가 계속 간청을 해. 그래서 어디 같이 여관으로 이제 가게 돼. 그래서 계속 같이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아니 이제 피곤하다고 뭐냐면 따로 잔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각자의 방을 잡게
잡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 안, 사내 이렇게 각자의 방을 잡게 되고 자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자게 되는데 이때 새벽이 지나서 안이 나를 찾아와. 무슨 이야기하면 사내가 뭐 했다?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나는 몰랐었다. 근데 안은 이 사내가 알고 있었어. 놔두면 자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 둘은 요 사내가 죽었으니까 이후에 이제 조금 귀찮으실 거를 좀 생각해서 바로 여관을 나와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이야기 서울 1964년의 겨울이라는 소설의 대강의 줄거리인데 여기 해제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1960년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아까 말한 세 남자 나와 안과 사내가 우연히 하룻밤을 지내는 과정인데 이때 인간적인 소통이나 연대감 자체가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1960년대란 배경 자체를 하다 보니까 군부독재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많은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이 했던 여기에 나타난 대화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인물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그러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1960년대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서울 1964년 겨울인데 아마 읽어보면 시종일관 조금 우울하고 어둡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이제 소설 내용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보면 몇 쪽을 봤냐면 40쪽의 4번 문제, 감상 문제로 돌아왔는데 여기 가볼게. 첫 번째,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은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였다. 즉,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랬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였대. 그게 뭐였냐면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부 독재죠. 군사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옹사들을 억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대.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개인주의의 풍조를 만연했으며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는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게 여기에 반영돼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관계가 단절돼 있는지를 대강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선택지를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자,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다는 나의 말에 정체를 알고 싶지 않은가. 타인의 무관심한 당대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해서 억압받는 당대 민주 인사들의 모습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사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눌러 앉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돼? 라고 하면 억압받는 당대 민주 인사들. 그러면 사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냐면 이 말대로 가면 뭐가 되냐면 억압을 하는 정치, 즉 군부 독재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문으로 가잖아. 지문으로 가면 여기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내가 죽었던 이야기.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 갈 수가 없었던 거지 사내가 억압했던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렇게 말했을 때 갈 수 없었던 것 뿐이지 억압을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요 4번 문제에서는 2번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금만 이야기하면, 여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3번 문제는 꽤 중요해. 선술집과 중국집인데, 이 공간에서 인물들의 관계가, 인물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가는 문제인데, 꽤 괜찮으니 3번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좀 추천하는 편.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지. 나와 안가의 사내가 만나는 공간이 되고, 중국집은 사내가 나와 아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인 거지. 아내가 죽고 자신이 결혼했던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지. 나머지 문제는 풀어서 보면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했거든. 요거는 이제 지문을 쭉 읽어보면 좀 알 수 있는 문제지. 확인해보면 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앞부분에서 밝혀져 있고 그 다음 사내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뒷부분에 보면 되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본 5번 있잖아. 요거 나는 아니 자신과 비슷한 점을 살고 때 흥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앞부분 제일 앞부분을 보면 요거 특히 여기 부분을 보면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쭉 나라는 사람은 대학을 구경해보지 못한 나지. 그런데 그런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고 생각 나하고는 전혀 생활이 같아달라?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요 구절을 보면 우리 아까 말했던 몇 번 문제, 여기 2번에 5번 문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와 B에 대한 비교로 적절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A와 B를 비교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뭐가 되냐면 여기 A, B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전혀 서로의 어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무의미한 대화만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모습을 그대로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사건은 시간 순서나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부분 여기 보면 쭉 올라오고 있었고 사실 이런 술집이라는 건 이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못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 라고 하는 걸 보니 요건 읽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배경과 인물의 상황을 묘사해서 자신의 어떠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건 맞죠. 인물의 내면 갈등이나 이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건의 방향을 예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태를 서술자가 추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B 부분을 보면 이렇게 B 부분이야. 나왔을 때 우린 취해 있었고 웃고 있었고 뭐렇게 있었고 뭐렇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연결해서 다양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조금 빨리 풀었는데 일단 가장 중심을 둬야 될 문제는 4번 문제.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당시 이 소설이 갖는 당시 사회적인 모습을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으니 꼭 우리는 4번 문제의 보기 박스는 정리하고 가는 걸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도 조금 봐야 되니 4번과 3번을 기점으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